김완섭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 동안 외환시장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일단 지난주에 제가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면서 네.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대에 먼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달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방향성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 쓰이고 네. 있는데요. 국내 투자자들께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예.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달러 인덱스가 뭐냐 도대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먼저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네. 그리고 외환시장 동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달러 인덱스는 IC라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통화는 주요국 6개국 통화인데요. 유로화부터 파운드화, 엔화,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마지막으로 스위스 프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군요. 네, 맞습니다. 네. 주요국 통화들 6개국 통화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요. 각국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통화들의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화의 경우 57.6%, 엔화의 경우 13.6%,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순서로 이렇게 달러 인덱스를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 쉽게 있습니다. 얘기하면 이제 경제력 규모다 이렇게 네, 봐도 맞습니다. 되겠군요. 달러 대비해서. 네. 네. 이처럼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의 전반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네. 실제 미국 달러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의 실제 환율, 주요 통화들 간의 환율을 IC 거래소에서 집계를 해가지고요. 예. 500개 정도 글로벌 은행에서 호가를 받아서 이 같은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환시장에서는 FX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만나봐도 유로화 트레이더를 예를 들어 봤을 때 네. 장중에서 달러 인덱스 흐름을 지표로 참고를 하면서 유로화나 파운드 같은 이종 통화들의 방향성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뉴욕 장중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나 예. S&P 500 지수 정도 흐름을 참고해가면서 매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러 인덱스는 좋은 지표로서 달러 안전자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 많이 활용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쉽게 말씀하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 그러면 달러화가 그 아까 말씀 주신 네. 6개국 통화 대비해서 강세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난주 흐름은 어떠셨어요? 지난주는 일단 달러의 강세 움직임이 좀 돋보인 한 주였었는데요. 네. 주요국 통화 대비 7줄의 고점까지 올랐었습니다. 예. 7줄의 고점까지 상승하면서 달러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 같은 원인은 이제 미국 쪽에 경제 지표 호조세가 있었죠. 4분기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 달러의 강세 흐름이 지지가 됐고요. 이 같은 지표는 연준의 부양책 축소를 지지할 것이다. 앞으로 견해를 지지해줄 수 있다라는 네. 시장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강세 흐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를 살펴보면서 가격을 한번 그러시죠. 알아볼 텐데요. 예. 지난주 주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강한 네. 저항 구간인 81.5 레벨대까지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FOMC를 전후로 달러 인덱스의 이러한 흐름은 저항 구간 돌파 시도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향후 이러한 저항 구간에서 지속 테스트한 뒤에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지수를 참고하면서 국내 시장 역시 파악해보는 흐름도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FOMC를 앞두고 있으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원달러 환율이 뭐 1,050원 밑으로 간다든지 이런 상황은 당분간은 조금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도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요. 예. 달러 인덱스가 6월, 7월 중에 급격하게 상승한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때는 뭐 달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워낙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달러의 강세 흐름은 지수의 조정 정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6월, 7월 정도 움직임을 참고해 보면은 국내 시장에서 앞으로 달러 인덱스 지수가 상승할 시 주가의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뭐 글로벌 금융시장의 달러 환율은 네.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화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요. 원화 대비해서 엔화가 그러니까 엔화 대비해서 원화죠. 100엔당 1,017원. 그러니까 연초에 900원대 간다 막 굉장히 걱정했는데 거기서 약간 2% 정도 원화 절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엔화의 추세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저 추세는 뭐 큰 틀상에서 계속한다. 방향성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달러 엔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103엔대 지지 구간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다행히 예상대로 103엔대 지지를 받고
104.8엔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105엔대 거의 근접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엔화의 경우는 큰 틀에서 앞서 말씀드린 방향성은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FOMC 28일, 29일에 예정된 FOMC를 전후로 뭐 큰 틀에서 추세가 유지된다면 전고점인 105엔대 구간의 안착 움직임, 저항 테스트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번 주에 아마 일본 중앙은행 BOJ죠.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워낙 이제 엔화 약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일본 내 부작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무역수지 적자 폭도 늘어나고 경상수지가 이제 당연히 안 좋아지니까 이거 좀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일본 내에 있다는 그런 뉴스들도 있던데 네. 한번 엔화의 방향성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달러 엔화를 제외하면 가장 큰 이제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유로화죠. 네. 유로 쪽은 어떻습니까? 일단 유로존을 살펴보면서 지난주는 조금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네. 영국 쪽의 파운드화 움직임 조금 주목됐었고요. 네. 파운드와 유로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쪽의 경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고용지표 호조세, 또 경제지표 호조세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긍정론이 좀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네. 양상입니다. 현재 영국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볼까요? 네. 예. 예. 영국 나오는데, 파운드 예. 이슈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지난주 외환시장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네. 영국의 12월 소매 판매 지표의 경우 2012년 2월 이후에 최고치인 9년 열에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타냈다는 영국이요? 소식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난달 제조업 생산의 경우는 10월 수치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네. 2013년 들어서 영국의 무역적 폭이 축소가 되고요. 경기 회복 조짐을 보여주면서 파운드의 강세 재료로 또 작용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은 영국의 실업률 지표 같습니다. 미국하고 비슷하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영국의 정책 담당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전망 자체를 올해 안에 영국의 실업률이 7% 안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지난번 영국 지표, 영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 지표의 경우도 7.4%로 발표가 되면서 4년 열에 최고로 이제 호조세로 나온 것이고요. 파운드의 경우 이번에 22일에 또 예정되어 있는 실업률 지표가 있습니다. 예상치는 7.3% 정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만 드릴게요. 적어도 이제 외환시장이 주시장에 워낙 큰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수시로 좀 점검을 해봐야 네.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환선물의 김한섭 연구원하고 외환시장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